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한국의 하나 바다가 캐나다 4개사와 MOU를 전격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다시 한번 주변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는 국면인데, 일각에선 MOU는 별것 아니라도 하지만 이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며, 경쟁국인 일본에는 이런 상황도 포착되지 않게 더욱 주변국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방산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 버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가 현재 매우 급해졌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상황 때문에 한국의 잠수함을 직접 보러 오기로 다시 결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영연방,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들 서방은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두고 지금까지 큰 이득을 서로 추구하던 국가들입니다. 그 최상위에는 영연방 네트워크인 OIA가 존재하며, 바로 그 하위에는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연합의 어지간한 국가가 규모 없이는 끼어들 틈이 없으며, 아시아 약소국이라 평가받았던 한국은 더욱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소외되며 억울한 경우를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제회의에서 수장을 뽑을 때에도 유럽은 유럽끼리,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끼리 그룹을 지었고 자신들의 이득만 서로 추구해온 데다가 그나마 한국은 동북아 중국과 일본에는 외면당해 왔습니다. 올림픽의 경우만 해도 약소국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IOC는 김연아 도피 문제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현재 방산에서 깨지고 있는 놀라운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잠수함 문제를 이제 매우 심각하게 한국에 들고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무슨 예우에서인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일단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한번 호주에 퇴짜를 맞은 적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캐나다는 호주와 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호주가 당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적절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는 맞는 생각이었는데 미국이 2050년까지 핵줄인 잠수함을 납품하기엔 너무 시간이 깁니다. 따라서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간국 관련 제안을 호주에게 한 것입니다. 호주도 육상군보다 중국 대비에는 해군과 공군의 전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은 호주에게 모든 분석을 끝내고 선제 제안을 해보였습니다. 우선 한국은 캔버라에서 주한 대사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대규모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호주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이 수십 명 참여한 자리로, 최근 호주와의 붉은 백 사업을 비롯해 한국과 호주 간의 방산 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와 축하를 겸하는 양국 간의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주가 막판 결정을 앞둔 붉은 백 도입과 현지 생산에 관한 어필을 이어갔습니다. 호주 육군의 450대의 붉은 백 전투 장갑차의 인도는 호주의 가장 큰 프로젝트의 하나이며, 이미 호주 현지에서 자주 보호 30대와 탄약 보급 차량 15대를 생산하기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전격 호주에 최신 재래식 잠수함을 7년 이내로 인도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최근 폴란드와 벌이고 있는 방산 분야의 일괄 거래를 연상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방문단은 KF-21의 첫 성공 시험 기행과 기존의 잠수함 수출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 측은 호주 퍼스 항구에 한국 잠수함이 기항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잠수함은 서아프리카까지도 가릴 수 있는 장거리 작전 반경을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진출하는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국 앞바다와 동해와 하와이까지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납기까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7년이라는 기간을 제기한 것인데요. 한국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배차원 모델은 대우조선해양이 즉시 건조에 들어가 몇 년 내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고 수준의 조선사로 인도네시아 등에 납품했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납기를 지킬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선보인 SLAM 탑재는 물론 자막 능력에서도 최상급 기능을 선보입니다. 이런 제안에 호주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콜린스 재래식 잠수함을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 미국의 핵잠수함은 2040년경에나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사이에 공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중 가입국인 호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한시라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장 핵잠수함을 기다리자니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며 그대로 콜린스함을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는 것이죠.
또한 한국도 아무에게나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호주는 자원대국으로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급 능력인데 석유 자본이 넘치는 중동은 군말이 거의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1004조 원 계약을 진행하려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리 부담되는 액수가 아닌 것으로 호주 역시 미국의 핵잠수함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잠수함을 동시 진행해도 무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더라도 이러한 제안은 크게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이러한 한국의 제안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호주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 무리한 뜬금없는 제안이 아니냐고 한데, 하지만 호주의 전략에 빈틈이 생겼고 이것을 메꿀 만한 것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납품하는 국가는 오직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외교적으로 현재 호주가 대다수 잠수함 납품가는 국가와 틀어진 선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은 호주의 잠수함을 납품할 뻔하다가 결국에는 프랑스에 빼앗겼던 경험도 있었고, 프랑스는 다시 재래식 잠수함을 빼앗기며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호주는 아비 정부와 긴밀한 관계였고 오바마가 일본까지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잠수함을 건조받기로 내락설이 돌 정도로 미쓰비시 중공업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막판에 중국의 반대로 일본의 수주가 무산되었고 결국 프랑스가 수주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호주에는 새로운 집권 총리로 텀블 총리가 신임받았는데 그는 대표적 신중파였으며, 그가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왕이 부장은 일본의 무기 수출은 평화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도 이전 호주 정부가 일본과 잠수함 사업 뒤에 결국 창을 중국으로 겨눌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적어도 일본이 수주하는 것만큼은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의견이 외교화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 호주에서 가장 많은 철광석을 비롯해 포도주 등 무역 비중이 큰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텀블 총리는 곧바로 이전 정부 에바 총리의 친일 기조를 버리고 중국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부지리로 프랑스 나발 그룹 등이 50조 원짜리 잠수함 프로젝트를 어렵지 않게 따냈다는 것이죠.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말은 없으나 일본 총리 간 저와 외무상이 유감을 강력히 표할 정도로 호주의 막판 변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잠수함 사업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호주는 또다시 한번 초대형 수주를 받고 기대하는 프랑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인데요. 마크로 대통령은 너무 화가 나서 핵 잠수함으로 호주 마음을 돌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호주는 프랑스에 1조 원 가까운 위약금을 몰아주며 화해를 요청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잠수함계의 최강이라는 핵잠수함을 선택한 호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앞서 논한 것처럼 외교적인 이유도 컸겠지만 망망대해에 있는 호주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호주가 중국을 관찰하려면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핵잠수함을 선호하게 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죠. 게다가 일본이 주도하려고 했던 소류 잠수함은 애초에 호주 해양과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군사 관계자들은 일본에서는 기술 이전에 인색하고 잠수함 가격도 지나치게 비쌌다면서 호주가 일본과 계약을 했다면 잠수함들은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가능성도 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실제 잠수함을 건조해서 수출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도 제기되었습니다. 군사 계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제로 현장에서 써봤느냐 하는 포인트가 될 것인데, 일본은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국가인데다가 기능 개발도 미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뒤통수를 맞았다기보다는 호주가 제시한 잠수함의 요구사항을 못 맞췄다는 것으로 호주 감사원의 조사로는 63가지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미반영되어 부적합한 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가운데 호주의 전략 공백을 메울 만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게 너무 명확한 상황이었는데, 호주 정부는 핵잠수함에 들어갈 비용이 너무 크다며 한국 측 거리에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때 호주의 잠수함 전력 공백은 분명히 크게 2030년간 별일 없기를 바라기만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대만 전쟁을 비롯한 중국의 남하가 발생하면 호주는 큰 안보의 위기를 겪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호주가 러시아 위기를 보고서도 다소 안일한 모습을 하는 것은 자원도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최근 호주 앞바다인 솔로몬제 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 해군 기지가 건설된다면 호주에는 지척으로 와 닿을 거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사이에 갑자기 캐나다가 매우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호주 이상으로 중국과 측을 찌고 있는데 한국에 직접 잠수함을 보러 오겠다는 것인데 캐나다도 호주와 같이 시큰둥하다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캐나다가 현재 전력 공백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은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대일 잠수함을 캐나다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PSC는 약 12척의 교체 사업으로 건조 비용과 교육, 정비 비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약 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 약 80조 원으로 약대급 금액인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가 한국의 이러한 제안을 심각하고 빠르게 검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캐나다 해군 당사자들은 10월에 사전 실사 성격으로 전격 한국을 방문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한국의 시설을 둘러봤지만 오는 10월엔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 시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동시에 같은 성격의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요. 방산에서 여러 나라를 경쟁시키는 것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가 일본보다는 한국에 무게를 두며 움직이는 맥락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선 한국의 함정과 잠수함 건조 일정이 매우 바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는 미국에서 중국을 대비해 대규모의 함정을 한국에 발주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올 초에 방문해 함정 건설에 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 CNN은 이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함정은 한국의 세종대항함이라고 기사를 올렸으며 미 해군 구매 관계자들은 한국의 독을 보면서 중국의 속도를 상대할 유일한 국가로 봤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독을 점령해버린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영연방 국가의 지도 자격인데 미국이 한국의 방산을 주문하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캐나다가 주저하다가도 미국과 호주 등이 한국의 방산을 사들였다는 설레는 큰 안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국의 방산이 신뢰를 얻는 모양새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발산하면 한국이고 약속을 잘 지키고 가설비 매우 훌륭하다는 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문이 늦으면 늦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빠른 결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도 한국의 잠수함을 빠르게 발주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 역시 한국의 잠수함을 검토하면서 잠수함을 발주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폴란드는 가장 급한 국가라서 폴란드가 잠수함 건조 독을 점유할 가능성은 더 큽니다. 또한 한국의 군함 잠수함은 이미 수출 경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는 최근 급변하는 정사 때문에 한국에 더 빠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며 한국이 약 80조 원 수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비디오의 댓글 아래에는 다른 멋진 비디오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